예, 안녕하세요. 예. 자, 3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바로 고의하고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거, OX 동그라미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역번하고 미음번, 맨 마지막 번,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두 개, 기역과 미음번만 맞고 가운데 있는 니은, 디귿,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보시면 고의하고 과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좀 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고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고의라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살인죄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 판례 중에서 자, 98도에 980 판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살인의 범인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불확정적인 것도 된다. 그래서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얼마든지 고의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고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그 출발점이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서부터 고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건 자, 불확정적인 거. 자, 이러한 거.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 칼을 휘두르면은 누군가 다칠 수 있다. 그죠? 다쳐서 피를 흘리고 그죠? 어디 뭐 다칠 수 있다. 뭐 요 정도 생각하는 거. 그죠? 어쨌든 위험성이 있고 범죄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로도 충분히 그 고의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고의라는 것은 구속요건의 인식 인용이 아니라 범죄 사실의 인식 인용이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다가 좀 타이프를 제가 좀 쳐볼게요. 자, 뭐라고요? 자, 이 고의라는 것은 자, 뭐라고? 구속요건의 인식 인용이 아니라 뭐라고? 구속요건의 인식 인용이 아니란데, 그죠? 아니라, 자, 뭐, 범죄 사실의 인식 인용이다. 그죠? 인식은 여러분들 알잖아. 그죠?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의식적인 행동 있잖아요. 그죠? 꿈결이냐 잠결에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내가 맨정신으로, 자, 어떤 현상을 인식한다든지, 그죠? 어떤 현상을 갖다가 알고 있는 거, 인식이라 그러죠? 자, 인용이라는 것은, 그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아니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인식과 인용이라는 요 단어도 좀 제대로 알면 좋겠죠. 그죠?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위험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게 위험이 발생해도 상관없다. 그죠? 뭐 이런 생각 갖는 거. 그리고 어떤 위험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전부 다 인식, 인용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고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깨끗하게 하고. 자, 기역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역번은 맞는 얘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죠? 자, 일부러 법령을 잘못 적용했어. 일부러 엉뚱한 거 적용한 거야. 그래서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자, 그 법령 적용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있죠?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 없다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그죠? 어떤 단속 출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불합리하고 잘못된 어떤 부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만 맞다고 한다면은 그 세부적인 어떤 법령을 자기 고의로 잘못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막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자, 요렇게 좀 설명하면 되나? 설명이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보겠습니다. 살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한 행위에 파묻었다는 거야. 파묻어서 매장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질식해서 사망했어요. 자, 이 경우에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위 된다?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고쳐놔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일단 사람 죽이려고 살해의 의도로 지금 뭐 한 거야? 구타, 폭행을 가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구타를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살았어? 죽었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목적 달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살인 미수도 아니고 과실치사도 아닙니다. 이거 뭐야? 그냥 살인죄죠 이거. 그죠? 판례에 의하면 살인죄죠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문제 보면은 막 후달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고의를 가지고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결과가 발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고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를, 그죠? B를 때려서 죽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A, B라고 하지 말고 갑과 을이라고 하자. 갑이 을을 때려서 죽었어요. 폭행을 해서. 아니, 폭행이란 말 없고 때려서. 주먹으로 때려서 죽었다. 자, 여러분, 요러한 내용이 있다고 봅시다.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었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죄명을 뽑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명을 뽑아보자. 자, 죄명을 뽑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 대학교 3학년 때인데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는 전공이 일본어 학과입니다. 그 일본어 하는데 그 당시 법학과 수업을 들어갔어요. 법학과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당시에 그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학회장이었던 그 정웅석 교수님이었었거든요. 요 문제를 수업 시간에 내더라고요.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죄명을 갖다가 말해보자고 그랬는데 거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뭐를 대답했냐면은 전부 다 폭행치사랍니다. 전부 다 폭행치사를 답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견이 다른 생각,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고의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명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고 이 피의자를 갖다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신문을 해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죠? 어떤 누구도 그 수업 시간에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그 법원 사무관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이걸 정답을 폭행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주관적 에이씨, 왜 이래 이거. 주관적 구성 요건인 뭐가 빠졌다? 고의의 설명이 없잖아 지금 이 위에서. 그죠? 그냥 단순하게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었다 그랬지 주관적 구성 요건은 어떤 고의인지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당시에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폭행치사가 답이다. 심지어 그 경찰관 오래 하신 분도 이걸 폭행치사라고 답을 했었어요. 저도 약간 떨리는 마음에 그 자네 얘기해보라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 주관적 구성 요건인 바로 고의에 대한 얘기가 없다. 만약에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폭행의 의도로 해갖고, 그죠? 폭행의 의도로 해서 때렸는데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야? 폭행의 고의로 때려서 죽었어. 그러면 뭐야? 폭행치사죠? 근데 만약에 어디 병신 만들 목적으로 어디 좀 다쳐서 병신 만들 목적으로 만약에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 상해죠? 그죠? 상해의 목적으로 때렸는데 죽었어. 그러면 뭐야? 이거는 상해치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는데 갑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사람을 때려갖고 살인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죠? 살인의 고의로 해갖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뭐야? 이건 살인죄지. 그죠? 그래서 요러한 사실을 갖다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상당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대학교 제가 3학년 때였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거를 설명했더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형법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요 정도로 보는 식견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사례를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다른 분들한테 써먹어 보세요. 어쨌든 제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지만은 이제 거의 제가 이게 생생해 이게 아직도.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와 있지만은 보세요. 살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구타했대요. 그죠? 일단 살인의 의도죠? 근데 그 사람 죽었어, 살았어? 죽었잖아. 그죠? 피해자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살인죄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살인, 미순이, 과실치사니 다 개소리죠. 그죠? 예. 문제 풀 때 요 정도는 쉽게 풀어주셔야죠. 그죠? 니은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바로 이 고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디귿번에 한번 볼까? 자, 디귿번에 한번 봅시다. 자, 디귿번 보시면은 자기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치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인식만으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죠? 그죠? 여기다 고의 인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고의 인정.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그냥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경우,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용인한다는 얘기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 좋다, 그런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걸 갖다가 바로 뭐라 그래요? 고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리을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리을번. 무고죄의 범위는 신고자가 허위라는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그죠?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죠? 무고죄의 범위에 있어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바로 고의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또 설명해 볼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인가? 자, 미음번 보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해당된다 했는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의도가 뭐야? 출발점이 일단 상해의 고의라 그랬었죠? 어디 병신 만드는 거란 말이야. 상해의 고의로 구타를 했대요. 폭행을 한 거야. 그죠? 상해의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지금 이 양반 어떻게 된 거야? 살았어, 죽었어?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해의 고의로 했는데 구타했는데 죽었으면 뭐야? 상해치사잖아. 그죠? 그래서 상해치사가 답이지 뭐. 맞는 얘기죠, 이거. 그죠? 되셨나요? 예.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은 어쩐다는 거야? 예, 정답을 골라보면은.
자, 정답을 골라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3번을 답으로 하면 되나요? 깨끗하게 하고 동그라미 3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죠. 답 체크해 볼게요. 내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래서 기억번 맞고 미음번 맞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틀린 거다. 요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어떨 때 막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잘하는 파트도 있고 못하는 파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글쎄요,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변호사 시험 문제 형사법 객관식 형사법을 설명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주관식만 설명했더라고. 그죠? 예, 설명하기 편하니까 그것만 한 것 같아. 객관식 귀찮다 이거야. 그냥 아무도 안 올렸더라고. 나만 여기 해설해 놓은 거야. 나만 이거. 그래서 어쨌든 좀 알아두세요. 저는 이 객관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주관식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객관식 그죠? 예, 중요하죠. 객관식이 돼야 일단 통과가 되는 거 아니냐 1차가. 그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칠게요.